예, 이번에는 첨가 중합 반응하고 탈수 축합 중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분자가, 이 단량체라고 하는 분자가 계속 붙어가지고 일종의 고분자, 플라스틱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 때 보통 중합하는 방식이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C와 C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중결합인데 이중결합은 뭐라고 했죠? 앞에서? 그렇죠. 올레핀이라고 했죠. 올레핀. 올레핀 중에서도 이런 물질이 우리가 에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에틸렌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에틸렌이에요. 요게 이제 이중결합으로 돼 있는데요. 요게 이제 여러 개 같은 에틸렌이 막 붙어요. 붙게 되면은 C와 C가 이렇게 있고 여기 H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결합이 딱 끊어져요. 하나의 결합이 딱 끊어져서 양쪽에 이렇게 반반씩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가 또 있어요. 또 있으면 또 이렇게 있으면서 또 하나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옆에 이제 반반씩 연결됐다고 가정할게요. 반 연결되고 반 연결되죠. 이런 게 이제 결합하면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온전한 하나가 되면 이런 게 계속해서 확장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에틸렌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연결해서 확장이 되면 이걸 다른 말로 폴리에틸렌 이렇게 표현해요. 폴리에틸렌. 그리고 PE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폴리에틸렌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이게 계속해서 부가돼서 첨가돼서 중합이 되는데 특별하게 요 결합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물질이 없죠. 그냥 계속 붙기만 하죠. 이런 걸 대표적으로 첨가 중합 반응 이렇게 표현합니다. 첨가 중합 반응. 첨가 중합 반응은 화합물 내에 존재하는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첨가 반응할 고분자 화합물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 폴리염화비닐이 여러분 잘 아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PVC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가 전부 다 첨가 중합 반응의 한 예예요. 예. 자, 두 번째는 탈수 축합 반응이에요. 탈수라고 하는 건 이제 물이 빠지고 축합이라고 하는 건 두 개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으면서 뭔가 빠지는 거. 이런 걸 갖다가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분자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하나의 분자로 합쳐지는 것.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탈수 축합 반응인데 일부 중합 반응에서는 탈수 축합 중합도 있어요. 그래서 물이 빠지면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은 그게 탈수 축합 중합이 되는 거고 또 물이 빠지면서 연결되는 것 자체만 따졌을 때 우리가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구조식이거든요. 구조식을 딱 봤을 때 이렇게까지 보니까 이게 C와 C가 있고 OH가 있죠. 이걸 에틸 알코올. 근데 에틸알코올이 여기도 에틸알코올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에틸알코올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온도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OH의 H랑 OH의 OH가 이렇게 빠지면서 뭐가 빠져나오냐?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제 뭐가 되냐면요. 산소 하나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이에틸 에서라고 하는 그 물질인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물이 빠지겠죠.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탈수 축합 반응 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이 고분자가 만들어질 때 물이 빠지면서 탈수 축합 반응으로 계속 확장되는 게 있어요. 그런 고분자들도 있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천연 고분자 중에 하나 볼까요? 아미노산을 볼게요. 아미노산. 그래서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자 아미노기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가 어떤 특정한 이제 치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COOH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미노산 이렇게 돼요. 그럼 또 다른 아미노산을 제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R2가 되죠. 이렇게 COOH가 돼요. 또 다른 아미노산 계속 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H랑 여기서 OH가 이렇게 해서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H랑 OH 빠지면 물이 되죠. 물.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OH 빠지고 또 어딘가 H가 이렇게 빠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또 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져가지고 합쳐지면은, 요게 이제 C가 되고 R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H가 이렇게 빠지겠죠. 예, 그리고 여기 뭐 N하고 H. 하고 여기는 H하고 C하고 O. 요 부분이 여기로 연결돼야 돼요. N하고 H, 하고 C하고 R, 뭐 1, R2라고 할게요. H하고 C, O.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는, 확장이 계속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탈수 축합 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확장되면 이게 결국 뭐가 되느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단백질, 폴리펩타이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요런, 우리가 위험물, 관련해서 여러분 공부할 때는 기본 지식을 내가 완벽하게 하고 문제를 풀어서 합격을 하겠다. 이 생각보다는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죠. 60점 이상 합격이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문제를 풀면서 빈출되는 문제를 아예 기억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완벽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면 굉장히 계속해서 공부량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 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이 공부량이 한두 끝도 없고 사실은 시험 합격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자, 실제로 합격하는 많은 이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제 기출문제를 좀 풀어가지고 빈출되는 걸 갖다가 기억하고 시험장에 딱 갔을 때 그런 이제 기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CnH의 2n 더하기 2의 일반식을 갖는 탄화수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알케인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나왔네요. 이게 Cn의 H의 2n 더하기 2. 그럼 알케는 뭘까요? Cn의 H의 2n. 알카인은 Cn의 H의 2n-2. 주로 알켄을 뭐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요거는 우리 올레핀계, 알케인을 요거를 파라핀계. 그리고 사이클로 알켄이라고 하는 건요, Cn의 H의 2n인데요. 요건 고리형이에요, 고리형. 그리고 고리형 탄화수소인데, 요게 나프텐계였어요, 나프텐계. 나프텐계. 그래서 요렇게 돼 있어서 정답은 3번이 되죠. 예. 2번, 파라핀계 탄화수소에 해당하는 거 나왔습니다. 파라핀계 탄화수소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보니까요, 제가 C12H26, CN에 H에 2N 더하기 2가 맞는지 한번 보겠어요. 12, 12, 이거 24, 26. 맞네요. 요게 1번이 파라핀계 탄화수소고요. 요거는 CHO죠. 이건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이죠. 아세트알데하이드. 요 삼중결합 있죠. 요게 여러분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중결합 있고요. 요거 이중결합 있죠. 이중결합은 이거는 우리가 에틸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까 앞에서 폴리에틸렌 보셨죠? 요게 여러분 대표적으로 올레핀계 탄화수소예요. 올레핀계.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표현하면은요, 기본적으로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탄소와 수소 외에도 다른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CH3, CHO 같은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우리 탄화수소 유도체라는 말을 씁니다. 유도체라고 하는 건 탄소, 수소 외에도 다른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 얘기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와 아세톤의 시성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작용기를 풀어서 쓰는 거,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톤이니까 케톤이라고 하는 작용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알데하이드는 CHO예요. 케톤은 CO입니다. CO. 근데 이제 아세톤은 좀 기억해 주세요. CH3. 그래서 CH3, CO, CH3 이렇게 구성되고요. 요거 여러분들 참고로 제4류 위험물의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인화성이 상당히 좀 낮아요.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하이드는 CH3, CHO예요.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것도 사실은 제4류 위험물의 특수인화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인화점이 아주 많이 낮아요. 영하 20도씨 아래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자, 어딨죠? 여기 있죠. 여기 1번. CH3, CHO, CH3, CO, CH3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요 3번 같은 이런 경우는, 이거는 이제 우리 에스테르 결합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뭐, 메틸, 아세트산 메틸이라고 하는, 자, 그런 물질인데, 요 에스터 결합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정답은 1번이다. 예.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물질 중 B점이 약 197도씨이고 무색 액체이고 약간 단맛이 있는 부동액의 원료로 사용하는 물질. 자,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액이래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부동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냉각수라고 자동차의 냉각수가 얼지 않게끔 만드는, 자, 그런 우리 이제 그 첨가해주는 물질을 부동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티프리징 에이전트라고 겨울철에 냉각수가 얼면 자동차 엔진이 뜨거우니까 그걸 식혀줘야 돼요. 냉각수가 순환하면서. 근데 이제 부동액을 넣어야지만, 영하 뭐 30도씨, 20도씨 이렇게 아주 많이 내려갔을 때도 냉각수가 얼질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 부동액의 원료가 되는 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동액은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에틸렌 글리콜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탄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탄소 두 개, 수소가 네 개 있고, OH가 각각 붙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구조로 따르면 탄소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H가 있고, H가 있고, H가 있고, H가 있습니다. 여기에 OH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또 OH가 붙어 있어요. 이걸 에틸렌 글리콜이라 해요. 탄소 두 개, 수소 하나, 둘, 셋, 네 개, OH 두 개. 에틸렌 글리콜. 제가 이 에틸렌 글리콜이 부동액으로 쓰인다. 그래서 이걸 또 수산화 OH가 두 개 있다. 그래서 이가 알코올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참고로. 그러면 이것만 그리면 여러분들이 뭐 저거는 좀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또 잘 아는 거 있죠. 글리세린 또는 롤 이렇게.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물질은 아시는 분도 있어요. 보습제로 쓰는 보습제. 그 글리세린은 어떻게 생기냐? 이걸 산가 알코올인데요. 이 글리세린이 요거랑 똑같은데 하나 더 추가합니다. OH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글리세린이에요. 화장품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에틸렌 글리콜하고 글리세린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잘 아는 거가 있으면 나머지도 이렇게 유추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쓰냐면 4번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예.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올레핀계 탄화수소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 올레핀은 자,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으면 올레핀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틸렌 자체가 있으면 이게 올레핀계 탄화수소입니다. 자, 6번. 폴리염화비닐의 단위체와 합성법이 옳게 나열된 것은, 자, 폴리염화비닐은 여러분들 이제 C하고 여기 이중결합하고 C하고 여기 H와 H가 있고요. 여기 H가 있고 여기 Cl이 있어요. 이걸 우리 염화비닐이라고 해요. 염화비닐. 이게 똑같이 계속 확장이 돼요. C와 C가 이렇게 확장되고 H와 H가 확장돼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계속 붙으면 이게 첨가중합이 되는 거예요. 첨가중합. 뭐가 안 빠지니까. 이 축합중합은 뭐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폴리에틸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폴리염화비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폴리염화비닐. 그럼 영어로 하면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그래서 PVC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폴리염화비닐의 단위체 하면 요겁니다. 예, 요 1번 요거죠. CL이 들어있는 거. 요것도 요게 CL이 들어가 있는 거. 요게 폴리염화비닐의 단위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또 보니까 첨가중합이네요. 첨가중합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첨가중합. 축합중합 아니죠. 그 정답은 1번이다. 자, 여기 CN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CL 대신에 혹시 요거 대신에 이렇게 CN이 붙어 있으면 이건 아크릴로 니트릴이라고 표현해요. 아크릴로 니트릴. 그래서 참고로 말하면 이거는 요 CN이 붙어 있다. 그럼 이걸 아크릴로 니트릴. 그래서 여기 만약에 CL 대신에 CN이 들어있다. CL 대신에. 그러면 이걸 폴리아크릴로 니트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 CN은 아크릴로 니트릴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CL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폴리염화비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선 1번으로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방향족 화합물이 아니고, 방향족은 벤젠 고리를 갖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보통. 그래서 여기 톨루엔은 이렇게 써요. 우리 톨루엔은 벤젠 고리가 이렇게 써요. 요게 이 고리가 쓰고 여기에 CH3 메틸기 하나 있으면 이게 톨루엔입니다. 톨루엔. 되고. 예. 제가 옆에다 그냥 쓸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벤젠 고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벤젠이에요, 벤젠. 그래서 이런 고리를 갖고 있는 게 방향조 화합물인데요. 여기에 CH3가 있다. 이거 톨루엔이라고 표현합니다. 톨루엔. 톨루엔. 그 다음에 여기에 CH3가 있고요. 여기 또 하나가 OH가 같이 들어있는 게, OH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OH.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크레졸 이렇게 표현해요. 크레졸. 그리고 여기에 이제 NH2가 들어있다. 이걸 아닐린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닐린.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CH3도 있고요. 여기도 CH3가 이렇게 있다. 이걸 자일렌이라고 표현해요. 자일렌. 또는 크실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방향조 화합물이에요. 자, 근데 이제 아세톤 같은 경우는 CH3에 CO에 CH3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붙였으면은 CH3, CO, CH3, CH3, CO, CH3. 이거는 아세톤인데 아세톤은 특별히 이런 방향조 고리를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뭐 이제 톨루엔, 그다음 아세톤, 크레졸, 아닐린인데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자, 8번. 다음 중 아세트산과 그 다음에 이게 에틸알코올의 혼합물의 소량의 진화항산을 가열했을 때 주로 생성되는 물질은 나왔어요. 자, CH3, COOH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가 제가 뭐 쓰게 되면 이게 CH3C, O하고 OH가 이렇게 원래는 써요. 이걸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은 C2H5OH인데요. 이걸 제가 싹 바꿔서 이렇게 좀 돌려왔으면 HO를 쓰고 그 다음에 C2H5를 쓸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게 되는데요. 참고로 H하고 O, CH3. 그러면 여기 OH가 빠지고 여기 H가 빠지는 이런 식으로 물이 빠져요. 자, 그래서 CH3가 되고요. CO하고 O하고 C2H5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H2. 근데 COO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에스테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아세트산하고 에틸알코올이 왔죠. 그래서 이걸 아세트산 에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세트산 에틸. 그래서 여기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9번 보겠습니다. 탄소수가 5개인 포화탄화수의 펜탄의 구조 이성 주체 수는 몇 개냐 나왔습니다. 예. 자, 펜탄의 구조 이성 주체 수는 펜탄이 탄소가 5개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수소는 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수소가 있다라고 치면 이걸 갖다가 우리 노말 펜탄이라 했죠. 그 다음에 탄소가 또 이렇게 하고 4개하고 요 위쪽에다 탄소 하나 그리세요. 그래서 이걸 수소는 뭐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노말 펜탄, 요걸 이소펜탄, 아이소펜탄. 그 다음에 탄소를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넣으면요. 이렇게. 예. 그럼 이렇게 수소가 이랬어요. 이렇게. 이걸 갖다 네오펜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 펜탄의 구조 이성 일체는 총 3개, 즉 2번이 정답이 되죠? 예.